라만차에 알론조 키하나라고 하는 아저씨가 살고 있었는데 기사소설을 계속 보다가 자기가 기사라고 어느 순간 믿어버리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편력 기사가 되어서 나는 모험을 떠나면서 기사도를 수행하겠소. 술집 주인한테 얼렁뚱땅 자기를 받고 마을로 귀환하는 게 1차 모험의 엔딩. 그 다음에 이제 2차 출정을 하는데 산초야 내가 성공하면은 너한테 섬 하나 떼어줄게. 이게 작품 내내 로망이 돼요. 저 거인들 보소 이러면서 거인들이 팔을 휘두른다 이런데 정신 차리세요 이거 풍차예요. 거인이다 무찌르자 하면서 막 창 들고 갔다가 막 내동댕이 쳐지고. 근데 점점 산초도 좀 물이 듭니다. 옷 다 털리죠. 시비를 자기가 먼저 걸었는데 두드려 맞는다거나 막 물구나무 서가지고 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든요. 저대로 놔두면 너무 사고친다. 우리에다가 돈키호테를 막 밀어넣어서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다. 일부는 약간 좀 돈키호테는 못 말려. 2권부터 도파민과 재미가 팡팡 터집니다. 학사 삼손 카라스코가 등장해요. 돈키호테가 자꾸 마침 그때 돈키호테처럼 갑옷을 입은 거울의 기사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미 사람들이 대포 쏘고 총 쏘고 이러던 시대예요. 돈키호테 별거 없던데요? 이러니까 돈키호테가 확 긁히는 거죠. 돈키호테가 그 기사를 말해서 탁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학사 삼손 카라스코가 거울 치료를 하고 싶어서 나한테 지면은 집에 가라고 해야지 이러면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엄청난 팬인 동작 부부를 만납니다. 그럴싸하게 둘시네아로 분장시키고 마법사로 분장시키고 이래서 연극을 합니다. 산초가 자발적으로 엉덩이를 까고 엉덩이 3,300대를 맞으면 저주가 풀릴 것이니라. 그거 좀 너무하지 않아요? 악마가 지나갑니다. 진짜 악마 맞아요. 그런데 하느님과 내 양심에 걸고 난 악마가 맞다. 지옥에도 하느님 믿는데요? 막 이러거든요. 자, 저주를 풀었으니까 이제 그 보상으로 섬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어리버리하던 그 산초가 맞냐. 우리 산초 너무 멋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잘 다스리고 악법도 고치고 온갖 좋은 일 다 합니다. 장난하지 말고 빨리 가스파초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모든 속박을 벗어던지고 다시 돈키호테의 종자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난 산초와 돈키호테가 저희 이제 모험 갈게요. 바르셀로나로 이제 가게 되어가지고 나는 하얀 달의 기사입니다. 바로 거울의 기사와 독일 인물 삼손 카라스코였거든요. 이번에는 돈키호테가 지고 말아요. 모든 의욕이 다 꺾여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도 기력이 쇠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캐럿입니다. 워낙 돈키호테는 분량이 많고 그 사이사이에 액자식으로 옴니버스 스토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줄거리 읽었다고 해가지고 책을 제대로 읽은 건 아니죠. 어디 가서 돈키호테 딱 읽었다 얘기하려면은 명장면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되게 명장면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돈키호테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약간은 광인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아주 현명한 그런 모먼트가 있을 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그런 돈키호테가 정상적이고 현명한 굉장히 이제 번뜩이는 그런 모습을 보연 장면이 되게 많았지만은 하나 꼽자면은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용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었냐면은 그 사람이 사자를 우리에 싣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키호테가 기사면은 사자하고 대결 한번 해봐야죠 이렇게 하면서 사자 우리 열어주세요. 저 사자하고 대결 좀 하게. 여기까지는 좀 돈키호테가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막 열어줘요. 문 열어서 딱 사자 앞에 섰는데 사자가 그냥 좀 피곤했는지 돈키호테를 상대를 안 하고 떡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사자가 다시 뭔가 나오거나 위험한 행동하기 전에 우리 문을 주인이 팍 닫거든요. 돈키호테가 야 사자 싸워서 이겼다 뭐 이래요. 그때까지는 너무 웃겼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용기에 대해서 돈키호테가 얘기를 합니다. 방금 내가 사자한테 도전한 것은 내가 무모한 일인 줄은 알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용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용기란 비겁함과 무모함이라는 극단적인 두 가지 나쁜 가치, 두 악덕 사이에 놓여있는 미덕입니다. 비겁함의 행동을 하면서 그거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하기보다 다소 무모하더라도 무모함의 영역에서 도전하면서 그것을 용기라는 미덕으로 발휘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나는 무모해 보일지언정 용기라는 미덕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모한 도전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너무 멋있게 보이면서 저도 산초처럼 좀 빠져들었는지 와 그렇구나. 무모해 보일지언정 용기를 위해서는 무모한 과감함도 도전이구나.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제가 꼽은 명장면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산초가 섬을 다스리러 가기 전에 조언하는 장면인데, 제가 스페인판 목민심서 같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렇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신중하고 온화하면 어떤 신분에 입더라도 험담에서 자유롭다. 네가 비록 귀족이 아니라 농부 출신이더라도 신중하고 온화하면 되는 거다. 농부 출신이라 말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하렴. 왜냐하면 혈통은 그냥 물려받는 거지만 덕은 획득해야 되는 거잖니. 덕 그 자체가 혈통이 갖지 못하는 가치를 갖는 거야. 부자의 말보다 가난한 자의 눈물에 더 많은 동정심을 가지렴. 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자들의 편만 드는 건 아니고 공평하게 정의를 행사해야 돼. 가난한 자의 흐느낌과 호소에서 진실을 가려내야 하듯이 똑같이 부자의 약속과 선물 속에서도 진실을 발견해야 돼. 누군가를 처벌할 때 너무 가혹한 처벌을 내리지 마. 뇌물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자비의 무게 때문일 때만 정의의 회초리를 꺾어야 하고, 잘 모르겠을 때는 자비를 발휘하렴. 이거 너무 감동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읽으면서 진짜 감동받았고요. 산초가 이 돈키호테의 말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가지고 엄청난 딜레마의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날에 법이 있는데, 이 통행을 할 때 여길 지나가서 저기서 뭐 할 건지를 진실을 말하면 통과할 수 있지만 거짓을 말하면 무조건 교수형에 처해진다. 그런 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통행하러 하면서 왜 지나가려고 하세요 하니까 저는 여기서 교수형 당하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수형을 당해버리면 그 사람 말이 진실이 되니까 교수형 당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사람을 살려놓으면은 이 사람 말이 거짓이 되는 거니까 교수형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엄청 유명한 그런 논리 모순 문제인데, 산초한테 자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막 물어봐요. 놀리려고, 골려주려고. 그런데 산초가 고민하다가 진실인 부분은 진실로 다스리고 거짓인 부분은 거짓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진실인 부분과 거짓인 부분이 서로 존재할 수 없다면 나는 자비를 따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살리라고 해요. 너무 감동 아니에요? 저만 감동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감동과 재미가 공존하는 그런 돈키호테니까 직접 읽으시면 더 좋고요. 이 영상을 보고 돈키호테라는 소설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라고 알고 계셔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돈키호테 읽으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면 돈키호테의 증상이 너무나도 한 가지 정신질환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돈키호테의 증상은 조울증 에 해당하는 증상으로 공식 명칭은 양극성 정동 장애, 현재 조증 에피소드에 속하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기사소설 막 읽으면서 자기 돈을 막 자꾸 써가지고 많이 샀거든요. 소비 증가. 그리고 그 산 소설을 밤새면서 읽는 수면 욕구의 감소, 자기가 기사, 힘도 세고 무력도 세고 귀부인을 모시고 과대망상, 그 다음에 어디 모험 갈 때마다 자기한테 관심 보이는 여자들한테 손잡고 저 죄송하지만은 둘 신의 사랑하거든요. 이렇게 이성한테 관심을 보여. 성욕 증가, 그 다음에 의욕 증가, 갑자기 힘도 증가, 충동성, 둘신애야 예쁘다고 하네 막 이러면서 충동성, 공격성, 이러한 증상들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때, 그리고 원래 성격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조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조증의 시기가 끝나고 나서 우울증에 빠지죠. 실제로도 조증의 시기가 끝난 다음에 깊은 우울증에 발생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자기 얘기가 아닌데 자기 얘기라고 생각해가지고 낙담하고 불길한 징조 이런 걸 신경 쓰면서 망상의 양상이 과대망상, 색적망상에서 우울과 관련된 자기 비하적인 망상 이런 걸로 바뀌는 게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력이 이제 쇠하는 거죠. 저는 이 학사 삼손 카라스코한테 너무 마음이 갔던 게, 제가 전공의 수련을 받을 시절에 조울증 환자분들 치료하려고 얘기하고 하려고 좌충우돌 했던 게 너무 생각이 나면서, 치료 진짜 힘든데 어떻게 했냐, 저 때는 리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마음이 아주 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의학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소설로서 읽고 하나의 어떤 그럴듯한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로서 읽는 거기 때문에 조울증 진단에 너무 신경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또 돈키호테가 주는 교훈은 이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새 원형적 사고 유행하는 거 아세요?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너무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데 이 마음이 모두에게도 필요하고 에너지가 밝고 사랑스럽고 너무 좋다. 이래서 원형적 사고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내가 연습 끝나고 딱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글쎄 물이 딱 반 정도 남은 거야. 다 먹기엔 너무 많고 덜 먹기엔 너무 적고 그래서 딱 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럭키 비키잖아. 이 밈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긍정적이죠.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게 딱 이루어졌네. 너무 행복하다. 이거잖아요. 아주 긍정적인 사고와 좋은 의미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 극대화된 행복을 느끼는 그게 이제 원형적 사고인 건데 돈키호테적 사고 너무 남발하면은 건강하진 않겠지만은 돈키호테적 사고도 원형적 사고 못지않게 좋은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돈키호테적인 사고는 좀 마법적인 사고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를 쌩갔는데 사실은 마법에 걸려서 그래. 건강하진 않네요. 건강하진 않은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비록 무모해 보일지언정 이 모험을 계속하는 이유는 나의 미덕을 행사하기 위해서이다. 용기라는 미덕은 조금 무모할 때 비로소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대의 명분, 마법적인 사고와 대의 명분과 매우 긍정, 이게 합쳐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돈키호테적 사고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께서 이 돈키호테 소설을 읽는다면 조언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건 저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지 소설의 진정한 의도라든가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시각하고는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요. 돈키호테 누가 봐도 사실 사리 분별이 잘 안 되고 현실을 너무 왜곡해서 바라보고 그 행동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서 정신과에 다니는 분들께 정신병자니까 정신과 가지. 아니면은 본인도 내가 병원 오면은 내가 정신병자인 거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망설여졌어요. 이렇게 정신병자라는 말을 너무 비하의 의미로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저는 절대 단어 사용에 동의하진 않아요. 하진 않고 그 말이 주는 어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말을 전해 듣거나 직접 말씀하시는 거 들을 때 굉장히 사실 정신과 의사로서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돈키호테도 안 좋은 의미지만은 말 그대로 정신이 온전치 않은 그런 사람이긴 하죠. 그런데 이 돈키호테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 돈키호테가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해서 돌격하고 마법에 걸려있다 하고 그러면 돈키호테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 놀리면서 사람들 섭외해가지고 몰래카메라 하듯이 목마 태워서 옆에서 바람 붙여주고 마법사 섭외해가지고 뭐 엉덩이 때리라고 하고 뒤에다 쪽지 붙여놓고 이렇게 자기는 정상이고 이 사람은 미쳤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정상인가요? 장난을 친 사람이나 우롱을 당한 사람이나 저자인 자기가 보기에는 다들 미취광이들이다. 이런 언급이 소설 속에도 있어요. 정상, 비정상, 그리고 사리 판단이 잘 되지 않음, 이러한 개념이 물론 그 사이에 선은 있죠. 선은 있지만 그 선이라는 게 절대적인 선은 아니고 모호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호한 선이 안쪽에 있다고 해서 나의 선 바깥에 있는 사람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할 권리는 누구한테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비록 지금은 광증이 있고 사리 판단이 잘 안 되지만은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신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전력 전심으로 추구하고 있고 어쩌면 사리 판단은 잘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전력 전심으로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보다 어떨 때는 더 대단한 일, 더 놀라운 일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신과에 다니는 분들께 정신병자 그런 표현을 쓴다거나 정신과에 다니는 자기 스스로를 정신병자라는 표현으로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신과 질환을 치료받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비록 지금 현 상태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치료를 위한 노력 자체는 숭고하고 용기 있는 미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돈키호테 제가 얘기한 것보다 진짜 소설이 훨씬 더 재밌거든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